이스라엘 남부 도시 베르셰바. 가자 지구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 지난 7일 새벽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온종일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도시 곳곳에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산 지 11년째인 김정혁 목사도 이번 사태는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폭격하자마자 그 100단위의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게 2014년이나 2021년에 있었던 그런 전쟁의 유형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고요. 김 목사의 옆집에도 로켓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김 목사와 가족들은 집안에 마련된 자체 방공호로 몸을 피했습니다. 물이나 식료품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지역 병원에도 후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잠시 공격이 소강 상태지만 언제고 다시 로켓이 빗발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 남쪽의 피해가 원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이나 북쪽으로 피신하고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르셰바를 비롯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리 국민은 약 930여 명.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지 대사관은 일단 연락망을 가동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시는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은 그 안전한 시설에서 대기하시다가 빨리 출국하시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거나. 대통령실도 긴급 안보 상황 점검에 나선 가운데 대한항공은 내일 텔아비브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부가 국적기를 통해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대한항공 국적기가 텔아비브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탑승객들은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부는 현재 이스라엘에 93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지 대사관은 일단 연락망을 가동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오시는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은 그 안전한 시설에서 대기하시다가 빨리 출국하시도록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거나. 현지 교민들은 이번 충돌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 남부 도시 베르셰바. 지난 7일 새벽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산 지 11년째인 김정혁 목사는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폭격하자마자 그 100단위의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게 2014년이나 2021년에 있었던 그런 전쟁의 유형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고요. 김 목사의 옆집에도 로켓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김 목사와 가족들은 집안에 마련된 자체 방공호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지역 병원에 후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 남쪽의 피해가 원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이나 북쪽으로 피신하고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판 9.11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돌은 계속 있어 왔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 전력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로켓도 발사하기 전에 무슨 그런 슬로건을 외친다거나 대변인 발표도 없었고, 두 번째 로켓도 수백 발이 아니라 수천 발을 갑자기 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언돔이 이걸 다 요격을 하는데 딴 때보다는 좀 실패를 했고 가장 큰 특징은 이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침투해 들어가서 네. 이제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는다던가 그런 정말 전례 없는 이런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 세계가 놀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그 인질들을, 민간인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잡아가는 모습이 좀 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민간인들, 인질들을 데려갔다고 보십니까? 최대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네. 저 조직은 왜 저럴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거고,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은 절대 불가하며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얻고자 그런 무자비한 민간인 인질 생포도 한 것이죠. 예. 이렇게 전례 없는 대규모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로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례 없는 공격을 통해서 이 하마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구나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말 정보 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방어선이 뚫렸을까라는 비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가 중동 지역의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우디나 UAE나 이스라엘 근해 나라들의 안정과 경제 개혁을 위해서도 이들이 최대한 대리전이나 그러니까 영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테고 영내 이렇게 대리전이 확산이 된다면 이 미국이 평화협상의 주도자인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주 최대한 더 무력 충돌이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선으로 되지 않도록 각자들 자제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하마스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하마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시민들의 안위,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슬로건을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상대로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목적의 달성을 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정부의 분노 정도에 비춰보면 과연 이들의 존립 자체가 진짜 가능할까 싶기 때문에 이들의 종국에 얻을 게 과연 얻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자가 양측 모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국제사회 중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